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K가드.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K가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개인 특성에 맞도록 제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플랫폼은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던가, 애완견과 자주 산책하는 공원 한켠에서 대낮에 강도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또 우리 아이가 다니는 도서관 근처에서 홍역 환자가 나왔다거나 출근길 보도블럭에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예기치 못했던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알려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함께 전달합니다.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정확한 위험 요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가드는 시설물 이력관리 시스템이나 생활안전지도 등 공동 이용 시스템의 자료와 경찰청, 기상청, 국토교통부, 질병관리청, 한국시설안전공단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개하는 오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끌어모읍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들이 직접 K가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제보하는 신고 내용도 소중하게 수집합니다. 신고 당시 위치와 시간, 그 지역의 기후와 풍향 등도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 엄청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수집한 자료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분석한 후에 위험 예측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위험의 종류는 세세하게 항목을 분류하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해서 숫자로 순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까지 전부 파악해 놓습니다. 여기에는 장소, 기후, 시간, 풍향 등을 포함하고 이 데이터끼리의 연관성까지 전부 분석하죠. 이렇게 위험의 종류와 위험 발생 요인까지 결정하면 이제는 개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확인합니다.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동일한 위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나 노약자는 빙판길에 더 취약할 테고, 출산을 앞둔 임신부라면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테니까요. K가드는 이렇게 개인의 특성에 맞게 각기 다른 위험도를 종류에 따라서 등급을 정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함께 각 위험도에 대한 등급도 정해서 누가 무슨 위험에 더 취약한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마치면 앱에 사용하는 지도에 공간 정보와 위험 정보를 함께 저장하는 지오해시라는 방식으로 저장해서 서비스하는 거죠. K가드 앱만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위험 지역을 지나기 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상의 안전지킴이 하나를 얻게 되는 셈이죠. 미리 설정해 놓은 지인이나 가족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함께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우리 가족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도 K가드의 장점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서 K가드 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K가드 일상생활편. 오늘은 할아버지를 빼고 모두 출근을 했군요. 안방에서 쉬고 계신 할아버지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계시네요. 그런데 무슨 소리죠? 아, 집 근처에서 공사 중이었군요. 지나가던 이웃분이 마침 K가드로 공사 내용을 제보해 주시는군요. 이웃이 제보해 주신 위험 정보는 K가드 서버로 날아가 관련 키워드, 구간, 시간, 연령별 위험도 등으로 세세하게 고려해 분류합니다. 정보 데이터는 관련 있는 인물에게 전달됩니다.
아빠 휴대폰에도 전달됐군요. 어디 볼까요? 이런, 집에 계신 할아버지 생활 안전지수가 주의 수준으로 떨어졌군요. 공사 정보와 생활 안전지수의 내용이 가족 모두에게 전달된 모양이네요. 가족 모두 집에 계신 할아버지께 안부톡을 보내고 계시네요. 할아버지, 답장 보내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K가드 유해물질 편. 주인공 가족이 사는 지역 외곽도로에 유해물질을 운반 중이던 탱크로리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유해 화학물질이 1톤이나 유출된 사건이 일어났네요. 유해물질은 확산 반경이 넓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식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런데 생활 안전 지수가 각자 조금씩 다르네요. 유해물질의 확산이 미치는 영향이 거리에 따라서 각자 다르기 때문이네요. 유해물질 유출 알림 서비스는 국가교통정보센터, 한국교통방송, 도시교통정보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곳의 정보를 모아 위험도를 분류하고 사용자가 있는 지역과 특성에 따라 위험도를 결정합니다. 사고 발생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아빠 사무실이군요. K가드의 알림을 받자마자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신속하게 대피소로 피신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네요. 이제 내 가족 주변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됐을 때 누구보다 먼저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빠가 걱정이세요? 괜찮아요. K가드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하셨으니까요.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K가드 다중이용시설 편. 근방에 새로 대형 쇼핑몰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가 출동하셨네요. 정말 크고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네요. 근데 평소에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엄마가 이런 큰 건물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역시 K가드 앱을 믿고 있었군요. 안전에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네요. 이런 3층 푸드코트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네요. 3층에는 가지 말아야겠어요. 엄마가 확인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에서 받은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만들어진 정보로 엄마의 안전 민감도와 맞추어서 제공합니다. K가드의 다양한 정보 덕에 평소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엄마도 마음 편하게 쇼핑을 마쳤네요. 이제 커피 한 잔 즐길 여유도 생겼어요. 안전에 대해 민감한 엄마의 외출이라 식구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었네요. 엄마가 먼저 가족들에게 안심하라고 연락을 주는군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부탁하신 건 잊지 않으셨죠?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K가드 미아 편. 쇼핑몰에서 즐거운 윈도우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엄마. 그런데 한 아이가 갑자기 엄마 곁에 와서 커다란 눈을 껌뻑이고 있네요. 이 아이는 누굴까요? 무슨 알림이 왔나 봐요. 이런, K가드에서 미아 발생 알람이 왔군요. 근데 여기 있는 아이는 바로 이 아이군요. 방금 전 쇼핑몰 안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K가드로 신고를 했군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계실까요? 신고 데이터는 곧바로 K가드 서버로 날아와 위치, 시간, 장소, 실종 시간 등을 분석해서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동선을 계산한 후 근방 시민에게 알림을 전달합니다. 다행히 아이가 멀리 가지 않아 다행이네요. 이렇게 K가드는 미아가 발생했을 때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만일의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K가드 유행병 편. 새로 생긴 대형 쇼핑몰에 방문자 중심으로 홍역 5명이 발생했다는군요. 사람들이 많이 붐비면서 전염이 됐나 봐요. 몸에 열이 나면서 발진까지 있다고요.
이런, 작은 딸이 다니는 학원이 쇼핑몰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알람이 갔군요. 유행병 확산 위험 알림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식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자료를 받아 발생한 유행병의 특성과 확산 예상 범위 등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특히 위험군에 있는 분들께 통보가 가는데요. 아빠 휴대폰에도 홍역 소식과 작은 딸 관련 소식이 전달됐군요. 그렇군요. 식구들 중에서 작은 딸이 쇼핑몰에 가장 가까이 있었네요. 막내는 원래 학원 수업 마치고 쇼핑몰에 있는 서점에 들리기로 했는데 K가드 덕에 조심할 수 있게 됐네요.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K가드 범죄 예방편. 학교를 막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한 딸이 식당의 많은 도심으로 외근을 나왔네요. 함께 입사한 동기생도 함께 왔군요. 오늘 상담 건은 잘 처리할까요? 이런, 상담이 길어져서 벌써 밤이 됐군요. 퇴근하려고 길을 재촉하는데 K가드에 술에 만취한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알람이 떴네요. 그래도 오늘은 동기생과 함께 돌아가니 조금 안심입니다. 이런 정보는 동네 사람들의 위험 정보 공유는 물론 경찰청의 범죄 발생 통계 현황과 범죄 발생 지역 정보, 지자체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서 사용자에 맞게 알려줍니다. 딸의 생활안전 지수가 주의 수준으로 나빠졌다는 걸 집에 있는 가족 모두가 알 수 있군요. 범죄 예방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K가드는 개인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계산해 여러분을 범죄의 위험에서 지켜드립니다.